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또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걸 또 정치학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에 흐르는 끔찍한 기류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달리 아주 우리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과연 한국을 버리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도대체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RFA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신 보도를 했죠.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좀 부정적이다. 어떤 게? 바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인 70%가 북핵 문제 해결 안 될 거다 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고 RFA가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한 민간 연구기관이 현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정부에 만족스러울 만큼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최근 다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1%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83%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라는 거예요. 자, 3분의 2가 북핵 문제 해결 안 될 거다 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미국의 핵우산, 그 핵우산으로 한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느냐? 83%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은 협상으로 지금 이거 해결될 게 아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20년 동안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잡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북한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협상 불가한 그 주체를 갖다가 협상으로 풀려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너 같으면 포기하겠냐? 예, 체제 수호의 절대 보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면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강제적으로 없애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강제적으로 없애려고 하면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얘를 제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되냐?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아프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20년 동안 고생하고 나왔으니까 그런 거 부담스럽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자, 미국 싱크탱크가 게임 이론으로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보고서를 적었어요. Engaging with North Korea, Reason from Game Theory. 그래서 게임 이론을 통한 교훈. 그래서 북한에 개입하는데 게임 이론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분석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여기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뭐로 도출되냐? 그럼 우리 이걸 선택하자 하는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인데, 나중에 그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이렇게 브루스 베넷은 주장을 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신속하게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김정은은 궁극적 목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이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고 정권 교체를 막는 등 북한 통치만 원할 경우다. 이 경우에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것이다. 다만 그는 자신을 축출하려는 타국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내부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엘리트층의 충성심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은의 목표가 북한 주도의 남북 통일이라면 단순한 생존과 북한 통치를 넘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토를 넓히려 나가려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스스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핵무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통치만 원할 경우에 미군은 부분 철수가 한반도 평화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김정은이 한반도 전체 통치를 원할 경우에 미군 철수가 김정은의 섣부른 판단을 부추길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현상 유지, 그냥 통일을 원하지 않아. 그냥 현재, 그냥 독재 권력만 유지하면 돼. 라고 하면, 뭐, 주한미군이 있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왜냐? 어차피 주한미군이 김정은이가 미군을 또는 미국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선제적으로 쳐들어 올라갈 리는 없다라는 걸 김정은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있든지 말든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이때도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김정은이가 적화 통일, 즉 한반도 전체 통일을 원할 경우에는 이건 핵무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미군 철수가 현상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약간의 미군 감축이 김정은의 기분을 더 좋게 해주고 더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은 되지만 김정은이가 한반도 전체 통일을 원할 경우에는 미군 철수는 완전히 오판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브루스 베넷은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말 모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브루스 베넷은 김정은이가 현상 유지를 원하냐, 아니면 북한 체제가 현상 유지를 원하냐, 아니면은 통일을 원하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은 권력 구조의 심대한 변화를 맞았는데 여기에 당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그 가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규약을 통해서 북한의 국가 목표, 즉 노동당의 목표를 정했어요. 여기에다가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기존 문구의 기존 당규약의 1단계, 2단계, 3단계와 바뀐, 즉 올해부터 바뀐 노동당규약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주 다른데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동일점이 또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기존 문구는 이렇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며, 이게 기존 1단계였어요. 그런데 바뀐 1단계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그러니까 기존과 바뀐 거는 일단 북한 지역에서, 북조선 지역에서 기존에는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한다 라고 했는데 바뀐 거는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뭐 큰 차이 없죠. 그리고 2단계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도 헌법에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문구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라고 기존으로 돼 있고, 바뀐 거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그래서 기존은 이 한반도 전체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는 전국적 범위에서 한반도 전체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자주적 미군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여기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최종 단계 엔드 스테이트에 가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적화통일을 한다. 그런데 그 적화통일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즉 김정은 체제로 간다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바뀐 건 뭐냐? 최종 목적은 인민의理想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똑같이 적화통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기존에는 이 백두혈통을 통한 통치를 한다라고 문구를 박아놨는데 여기 바뀐 거에는 백두혈통이 없고 그냥 적화통일해서 공산사회주의 건설을 한반도 전체에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서도 둘 다 적화통일을 한다라고 노동당의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브루스 베넷이 말한 두 번째 경우의 수죠. 즉 북한 핵 포기 안 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원한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5대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가 북중 관계와 북한의 진짜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윌슨 센터는 5대 정치학 싱크탱크인데 이 윌슨 센터를 비롯해서 5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그리고 랜드 연구소, 그리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죠. CSIS, 그리고 아틀란틱 카운슬, 이렇게가 5대 싱크탱크인데 그중에서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이 우드로 윌슨 인터내셔널 센터, 이게 정식 이름인데 여기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 관계자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북한은 그러면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분석을 했는데 북한은 대외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교적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불신은 북한의 경제적 특이성과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으며 김씨 정권은 이를 억지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우산을 확대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의 합의는 북한의 주체 사상과 충돌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중국은 북한이 자국과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고마워한다. 따라서 중국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미국화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중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위기가 아닌 시기에 북중 관계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중국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그들의 주체 사상을 포기해야 되는데 주체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력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를 폐쇄하고 봉쇄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고립된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도저히 이 정권, 이 체제에 항거할 수 없는 이 단절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이 기반이 주체 사상인데 중국하고 이런 식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주체 사상이 사라지죠. 그러면 국경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체제가 장기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북한은 중국 못 믿는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이야 그냥 뭐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게 딸랑거리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중국 못 믿는다.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을.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인 이 한국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이라는 이 완충 방파제가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 안보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현재 체제로 즉 반미 국가인 상태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다. 중국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비미국화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한미동맹을 맺어놨는데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좀 더 줄이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원할 이유가 없다. 왜? 비핵화가 완성되면은 북한 체제가 지금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을 중국은 계속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기름도 대주고 파이프라인도 다시 깔고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니즈, 요구사항이 뭐냐, 그들의 희망이 뭐냐 이걸 파악한 미국이 충격적인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를 세계화에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회담할 때 싱가포르를 선택을 했죠. 자, 싱가포르 일당 독재 체제인데 완전히 독재 국가인데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너도 마음만 살짝 바꾸고 나하고 잘 지내면 독재 국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 수 있고 너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었죠. 그 말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독재 체제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개방시키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북한이 개방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죠. 한국이 그 비용을 댄다 하는 건데 좀 그건 좀 우리하고 생각이 안 맞죠. 그래서 게임 이론을 적용해본 그래서 추론해본 한반도 문제의 미래 전개 방향입니다. 자, 행위자들이 이 북한,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있죠. 러시아 빼고 육자회담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각각의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싫어하는 상황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나오죠. 이게 이제 게임 이론입니다.
자, 북한의 추구 목표는 뭐냐? 체제 안전이죠. 지금 현재 독재 체제를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거부 상황은 뭐냐? 체제가 전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독재 체제가 아닌 상황이 오게 되는 민주사회가 되는 것이 싫죠. 그리고 비핵화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왜? 비핵화는 핵무기는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왜 물음표냐? 이게 지금 현재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국가 이념 그리고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북핵 위협, 즉 북핵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 위협은 핵무기가 위협이죠. 그렇지만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의지를 제거하면 되죠. 의지를 제거하려면은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다른 지도자, 즉 미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이 든 다른 지도자를 세우든지 아니면 김정은이를 설득해서 미국 편으로 만들든지 이게 이제 의제의 교체 아니면 수단의 제거는 그냥 아예 핵무기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대중 전략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희망이죠. 거부 상황은 미국은 북핵에 의한 본토, 미 본토 그리고 동맹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이제 미국은 거부하죠.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을 싫어하죠. 중국의 희망은 한반도 전체의 비미국화인데 미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싫죠. 당연하죠. 일본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들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현상 유지되어서 계속 분단되어 있으라. 이게 이제 일본이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희망하지 않는 것은 북핵에 의한 본토 위협. 당연히 북한의 핵을 가지고 일본 자기네들 위협하면 정치인들이 왜 그 해결 못해 하고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 통일되고 그래서 그 통일된 한반도가 부국간병한 나라가 되고 이게 이제 싫죠. 그래서 현상 유지 일본 바랍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괜히 통일돼 가지고 한국이 통일시켜서 주한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압록강, 두만강 여기가 주한미군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국경선이 돼버리면 중국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되죠. 압록강하고 중국 베이징하고 98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겁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미 전략에서 한반도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한반도를 방파제로 활용하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통일되면 안 되죠. 그래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강화. 그래서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른 국경 불안. 한국이 북한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면 이 국경 쪽에 완전히 이 주한미군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북한이 체제 붕괴가 돼서 지금 급변 사태가 생겨버리면 국경 쪽으로 대규모 난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또 중국의 안보가 불안해지고 중국의 경제적 상황 모든 것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현상 유지, 미국도 부분적 현상 유지, 우리 대한민국만 껄끄럽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만 없애면 되는데 왜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의지, 수단, 핵무기를 없애려고 하면은 그걸 아예 전면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핀포인트 타격 또는 특수작전 등을 통해서 제거하고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위험 부담이 크죠. 아프가니스탄에 천조나 투입했는데도 안 되죠. 또 북한에 그런 그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게끔 만들면 그걸 또 안정화 작전을 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안정화 작전을 1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비를 투여하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됐죠. 그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만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의지만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얘를 아예 우리 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이론들입니다. 김정은이 우리 편을 만들자. 아니면 김정은이 제거하고 대타 세우는데 그걸 미국 편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핵은 놔두고 우리에게 위협 안 되면 그 핵이 무슨 위협이 되냐? 단 그게 외부로 중동으로 전이되게만 안 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마치 이스라엘처럼 핵무기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확실하게 인정은 안 해주는 이 상태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얘가 우리 편이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두가 위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북한의 핵 보유에 NCND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북한 체제 공식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래, 너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리고 북한 경제개발 공동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국제기구, 그러니까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실제적인 지원은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후리만 그냥 쪽쪽 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북한이 장악하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친북 세력, 종북 세력들이 너무나 많고 친북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경제력을 북한의 경제력을 올려주는데 다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북한이 가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본토를 위협하는 위협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대로 완충지대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획개방하더라도 이게 미국과 동맹체계만 안 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이 상황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안 되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능가하는 지역 강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만 손해고 나머지는 다 현상 유지든지 아니면 더 나은 상황. 이게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만 북한이란 이 바퀴벌레에게 단물 다 빨리고 통제권을 전부 북한에게 넘겨주는 상황은 대한민국 정권이 친북 정권이 들어섰을 때 또 이 자들을 상전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들어섰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북한을 완전히 의지를 제거하는데 그 의지를 아예 밀리터리 즉 군사적 수단으로서 제거하는 이런 정권이 들어와야 대한민국이 현재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이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